우리 법원 행정처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굉장히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장의 사실관계 파악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손봉기 후보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손봉기 후보는 누구의 후임입니까? 노태학 후보죠. 노태학 대법관이죠. 노태학 대법관은 3월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우리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언제 열렸습니까? 그 전에 열렸겠죠? 1월에 1일쯤에. 1월에 열렸죠. 그러면 그 당시에 4명의 후보가 대법원장에 추천이 됐죠. 그 중에 손봉기 후보도 들어가 있고 김민기 후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면 대법원에서 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후보와 관련돼서 우리 청와대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예죠. 예. 네, 그때 민정수석실이 주요 소통 창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그 당시에 서로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엔 제가 법원 행정처장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소통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대법원과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손봉기 후보,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후보를 주장하면서 서로 팽팽한 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그마치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용구 대법관이 임기 만료되기 직전에 우리 또다시 그 김성수 후보가 이제 추천이 됐지만 이 당시 손봉기 후보 추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결국은 민정수석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대법원장의 입장을 다 전달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법원 행정처장 계실 때 얘기죠? 예.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 청와대에서 손봉기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죠? 네. 대법원장에 추천하겠다는 재청권의 행사를 위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에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반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선택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헌법적인 검토를 한 거죠. 네. 자, 그럼 지금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청와대 입장은 결국은 합의가 없는 재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 논란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체입니다. 자, 우리 총리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관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규정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청와대실에서는 합의 없는 재청권을 수용하지 않겠다. 즉 임명권의 침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재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로 이해되냐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재청하라는 요구입니다. 자, 우리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근데 지금 충돌하고 있죠. 대법원장에 재청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재청을 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어요. 그 대법원장은 그 제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지난 4개월여, 5개월여 이상을 서로 간에 그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협의를 계속 이뤄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대법원장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뭐 임명권과 관련된 부분과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상식적으로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네, 어렵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는 이 사안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법치주의 상권 분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 사법부 장악에 있어 12명의 대법관을 그 당시에 차베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독재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대법원은 거의 20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청권을 형용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그 과정이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자, 충분히 사실을 설명드렸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릴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 사이에 소위 말하는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 조율 협의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70년간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어요. 우리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제청과 임명과 관련돼서 갈등을 발생하는데 즉 사전 조율이나 이와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게 아닙니다. 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관행이죠. 그럼 이 관행이 법률에 유의해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관행이 법률에 우위에 있다는 그러한 황당한 기사도 나온 걸 봤습니다만 법률에서 있는 절차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관행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야당이 끊임없이 저희가 국회가 그동안 지켜온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관행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관행이 깨지면서 민주당에서 가장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법대로 하자. 국회법대로 한다. 소위에서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법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소위에서조차. 즉 관행이 법률에 의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진짜 독재로 갈 수 있느냐, 즉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닦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정책 펀드와 관련돼서 저희가 파악한 바를 질문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정책 펀드는 어떤 내용의 펀드입니까? 소위 말하는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벤처나 신사업, 스타트업 또는 바이오나 농식품에서 마중물을 우리가 마련해주고
거기서 유망한 기업을 키우면 거기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 재투자하는 순환형 펀드가 우리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펀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16개 부처에서 3조 5,42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해 보니까 그 40개의 정책 펀드와 1,257개의 자펀드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서 이 펀드를 만들 때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수조 원의 세금이 결국은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또 회수한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문제의식이고 저희가 당에서 이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한 자료는 이걸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세 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펀드니 창업 펀드니 하면서 많은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펀드 10개 중 6개는 실제 정책 목적에 얼마가 투자되어 있는지 각 부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책 펀드의 56%에 달하는 704개의 펀드, 금액으로는 19조 4,608억 원어치가 국회가 정해진 의무 투자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의무 투자 비율은 각 펀드마다 다 다르죠. 그죠? 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특히 중기부 장관 나와